고3과 수능연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유정민 국어 유정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파트를 1강 1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속 시원하게 독해의 방법, 독해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독서 이론 시간인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선생님이 써놓은 글자 한번 보세요. 강한 물을 버려야 바다로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강이 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다로 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나무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섹시한 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음악 듣고 싶은 거, 이런 욕망과 열망들을 버려야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잘못된 학습의 습관, 자존심, 학습 태도, 학습 방법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수능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독서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사파 그죠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강의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선생님은 목소리 뭐 같잖아 그죠 표준어도 아니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런 분들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실력껏 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임수 쓰지 않고 정직하게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는 독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합격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시간은 독서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독서를 보면 비문학 독서를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 독서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여러분 잘 보면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 선생님이 쭉 글을 읽어주면서 해석을 다 해주시죠. 시험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절대 수능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의 어드바이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결국 수능장에서는 독고다이잖아.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서를 해낼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선생님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수능에서 뭐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라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은 이게 총 7번에서 8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에는 수능 출제자들의 수능에 대한 기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의 질문에 너가 답을 하고 싶지? 됐습니까? 답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하라고? 글을 읽어라. 역으로 글을 읽으시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 답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글을 읽는다 랍시고 읽는다 하는데 왜 자꾸 답이 틀릴까? 여기서부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글을 읽는데 왜 자꾸 틀릴까? 이 말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글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된다. 제일 먼저는 글의 구성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뭘 그리죠? 글을 그립니다. 글을. 조금 선생님 마음처럼 삐뚤어져 있네. 그죠? 이걸 하나의 글이라 합시다.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뭘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하나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하나의 문단은 또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선생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작문책에 나오는 글의 구성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세련되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거를 얘들아 한 편의 글을 한 편의 시로 바꿔도 괜찮아. 한 편의 시는 여러 개의 연으로 또 하나의 연은 여러 개의 행으로. 맞죠? 이걸 또 시나리오로 바꿔도 괜찮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여러 개 씬, 장면으로. 또 하나의 장면은 여러 개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한 편의 글, 한 편의 시, 한 편의 시나리오에서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몇 개지? 당연히 오케이. 하나의 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불변의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의 문단, 하나의 연, 하나의 장면에서도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주제는 몇 개라고?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소주제는 전체 주제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소주제가 얘들아 전체 주제를 벗어나면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다시 소주제가 전체 주제를 벗어나면 아웃 오버 하면 발음이 너무 식민지 발음인가? 그죠? 하여튼 벗어나면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수능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라. 한 편의 글을 쫙 읽고 주제를 한 방에 정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그렇게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쪼개자. 됐습니까? 글을 쪼개자 말이야.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 세 번째 문단을 읽고 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 네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찾아내면 글의 전체 주제는 금방 눈에 들어와야 되겠다. 왜? 요게 맞다면. 맞지? 그래서 선생님은 독해할 때 뭘 중시하느냐 하면, 여러분 독해할 때 뭘 중시하느냐 하면 반드시 선생님은 문단 독해를 중시한다. 됐습니까? 문단 독해가 중요하다. 문단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문단을. 이게 문단입니다. 됐죠? 문단. 이걸 하나의 문단이라 하자. 됐습니까?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공식은 정해져 있어. 기계처럼.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문단의 주제는,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문단의 주제도 정해져 있잖아. 소주제는 하나란 말이야. 그렇다면 최소한 1문장이든 2문장이든 3이든 4든 각각의 문장은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됐죠? 한 놈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돼.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되지 않는 두 번째 문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상관없는 세 번째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 3과 상관없는 4문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단이 확대가 된 이 문단을 확대시켜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지 알겠지? 모르는 친구들은 생각해봐라 한번. 맞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한 편의 글입니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됐죠? 한 편의 글의 주제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한 편의 글의 주제는 하나잖아. 맞죠? 그럼 최소한 첫 번째 문단이든 두 번째 문단이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얘네들, 이놈들은, 이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한 놈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돼.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문단과 상관없는 두 번째 문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와 상관없이 3문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 3과 상관없는 4문단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불변의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독해 방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방법으로. 됐죠? 독해 방법. 도대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 독해를 해내야 될까? 첫 번째 핵심 내용에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뭐라고? 핵심 내용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 표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핵심 내용에 표시를 해야만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대세를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첫 번째 단락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면 최소한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 뭐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화가 지고 있는 거죠. 동조화가. 이야기는 무슨 말이지? 그럼 최소한 이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 심리학에서의 동조화고 이걸 전체의 주제도 뭐가 관련돼 있다고? 심리학의 동조화가 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나?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접속어는 따로 표시해야 돼. 다시. 접속어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안 올 때도 많아.
이해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올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어는 따로 표시를 해놓자. 됐습니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거든. 얘들아. 첫 문장이 어려우면. 여러분 독해를 해 나가다가 독해가 막히잖아. 독해를 해 나가다가 독해가 막히면 반드시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독해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됐습니까? 다시 독해가 어려우면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기본적인 독해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됐죠? 첫 문장이 어려우면 쫄지 말라고. 됐죠? 쫄 필요 없어. 첫 문장이 어려우면 반드시 다음 문장은 첫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다. 첫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절대 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해봐. 내가 글을 썼는데 이거 독자인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바로 넘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작가는 없다고. 그치? 그렇게 패스한다면 그건 대단한 싸가지 없는 인간이겠지. 말을 했는데 어렵단 말이야. 그럼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돼. 다만 글자만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우면 독해할 필요 없어. 반드시 그 다음 문장은 첫 문장에 대한, 앞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글자만 달라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독해 나갈 때 이 꼴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야 된다. 첫 문장이 어려우면 반드시 다음 문장은 첫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다음 문장은 예를 들면 가령 곧 즉 이른바 다시 말해서 이따위가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첫 문장이 어려우면 절대 겁먹지 말고 반드시 다음 문장은 예를 들어. 여러분 고3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재수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대학 간 친구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어볼까? 뭔 예를 들지? 고3 때 놀았다가 재수하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그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글자가 달라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이 꼴입니다. 다시 말해. 뭘 다시 말해? 이 문장을 다시 말한단 말이야. 이해하겠죠? 이 불변의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번째도 중요해. 항상 독해할 때 일단 첫 문단 잘 조져야 된다. 첫 문단은 중심 화제를 제시하거든. 아, 이게 심리학에서 동조화에 대한 이야기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잘 잡아야 대세를 확실히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글을 읽어 나갈 때. 쫄 필요가 없이. 이해하겠습니까? 첫 문단은 반드시 중심 화제를 제시하게 돼 있어. 예의 없이. 됐습니까? 이 첫 문단을 가지고 그다음 대세를 장악한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해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독해의 핵심이다. 중간 문단들은 반드시 앞 문단의 마지막 문장 또는 그 다음 뒷문단의 첫 문장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 독해가 사기가 되는 거지. 이 독해가 맞으면 선생님이 잘하는 것이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고도 최소한 앞 문단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추리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도 그 다음 문단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예측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대세를 장악해가는 독해입니다. 맞죠? 마지막 문단은 앞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라든지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마지막 문단만 족쳐도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시하는 건데 뭐 다 중시하네. 그치?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 있다고? 글에 있어. 글에. 본문에 있다고. 본문에. 어디 뭐 달나라에 있지 않단 말이야. 모든 문제의 정답은 글에 있고 그 정답의 근거마저도 어디에 있다고? 글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글을.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독해는 결론적으로 단순히 글을 해석하거나 interpretation, 해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독해는 그런 독해가 아니라고. 이런 독해는 여러분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해 가면서 그냥 쾌감을 느끼는 거지. 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순히 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본질이랍니다. 본질.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본질을 파악하고 나머지는 뭐하냐? 나머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글 속에서 정확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왜? 수능은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됐습니까? 근데 글의 본질,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과학기술 지문,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기술 지문 1강 1독을 해 나갈 때 단순히 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본질을 파악하면서 정확한 눈으로 독해 핵심을 찌르는 독해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1강 1독으로 들어가십시다.